2027년도부터 비트코인이 과세가 될 것이 이제 6개월 남았네요. 이제 정확하게는 가상 자산에 세금을 낸다. 수익 있는 곳에 세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상하게 좀 감흥이 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면 제가 내는 것이 아니라 한참 후에 미래에 내가 낼 것이라 좀 제가 지금 뭐 걱정해 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자, 비트코인은 지난 5년간 140%가 상승하는 이런 찌질찌질한 성적표를 가지고 있고, 최근 1년 동안 무섭게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최근 1년 동안 한 34% 정도가 떨어진 그런 슬픈 상황이다. 근데 이제 최고점부터는 한 절반 떨어졌는데, 이제 1년 전에는 그거보다 낮았으니까 이런 슬픈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문님께서 21년 10월 이제 코인에게 세금을 내자, 수익 있는 곳에 세금을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뒤로 연기가 5번 되어서 드디어 2027년 1월 1일부터 코인 과세, 가상자산, 현실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자산으로 인정이 되니까 거기에 세금을 내겠다라고 지정을 하셨고, 이번에는 뭐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미뤄지진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지난 5번 연속 연기되는 게 항상 11월, 12월에 결정됐기 때문에 뭐 올해도 연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있기는 하지만, 뭐 어쨌든 생기는 거는 이제 정해진 것이죠. 자, 세금은 이제 수익의 22% 까진 거고, 공제는 250만 원 번 것까지는 봐주지만 250만 원이 넘는 금액에는 이제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수익을 내가 1년 동안 125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220만 원을 내는 거죠. 수익이 1025만 원을 1250만 원, 1250만 원의 수익, 내가 순수하게 번 게 1250만 원이라면 250 빼고 나머지 1000만 원에서 22%니까 그러면 세금이 220만 원이 되겠네요. 요거 실제로 내보면 이 기분이 굉장히 거시기 합니다. 이게 사람은 항상 조삼모사기 때문에 이게 받을 때부터 까지면 좀 마음이 괜찮은데, 이걸 나중에 몰아서 내려고 하면 참 슬플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신고는 매년 1년 동안 정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5월에 네가 알아서 신고를 해라. 네가 알아서 신고를 하고 저 얼마 벌었습니다 라고 네가 알아서 얘기하고 네가 알아서 납부해라 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2월 되지 않는 것이 좀 이제 거시기 하죠.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냐? 올해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올해 1억의 손실을 보고 그 다음 해에 1250만 원의 수익을 보았으면은 작년에 1억 잃은 건 네가 해서 잃은 거니까 뭐 알 바 없고, 벌은 거에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작년에 1억을 날렸는데 또는 올해 1250만 원의 수익을 얻어서 220만 원의 세금을 냈는데 그 다음에 1억을 날리면, 그러면 세금은 벌은 거에 대해서 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좀 속상함이 있다. 그리고 이 전설의 증빙, 이 가장 무서운 거죠. 이 직딩분들은 이제 뭐 세무조사 같은 거를 거의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지만, 전설의 증빙, 그래서 무조건 증빙해라 라고 하면은 국가는 증빙하지 않으면 네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국룰이기 때문에 이 증빙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인 거고, 그 다음에 예전에 아주 옛날에 너무 싸게 샀었어.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싸게 사서 이미 한 10억을 벌어놨는데, 그러면 그것을 팔아서 2026년 12월 31일 날 팔아서 일단 10억을 현금 수익한 다음에 그걸로 다시 사야 되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모든 기준은 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각 코인에 얘는 얼마 벌었고 얘 얼마 벌었고를 네가 알아서 계산을 한 다음에 네가 알아서 신고를 하면 되겠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됐는데, 이제 예전에 국내 주식이 공제가 있었을 때는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줬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세금을 5천만 원, 주식으로 5천만 원 번 것까지는 그냥 봐주겠다. 5천 그 이상을 벌었을 때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는 코인은 공제가 250만 원이잖아요. 그럼 뭐 애기들 뭐 장난도 아니고 한 달에
20만 원 이상 번 거는 세금을 22% 떼겠다고 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것인데 이제 99년도에 정해져서 금액이 이상하죠. 그 당시에는 이게 엄청나 큰 금액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해외 주식과 동일하다. 해외 주식이 그냥 이거를 해외 주식에서 그냥 다 통째로 가지고 왔어요. 근데 국내 주식은 국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이제 투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봐준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봐준다는 느낌보다는 원래 뭐 세금을 낼 게 없죠. 내가 그냥 투자한 거니까, 빌려준 거니까, 내가 내 돈을 회사에 빌려준 거니까 뭐 세금을 낼 게 원래 없었던 거니까 주식은 그렇다고 치지만 어쨌든 해외 주식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해외 주식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에게 사서 그것을 개인 지갑에 넣으면 이제 괜찮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제 네가 개인한테 샀든 개인 할아버지한테 샀든 외국에 샀든 이제 국세청은 그런 거를 궁금해하지 않고 네가 결국에 그것을 수익화해야 되잖아요. 현금으로 수익화할 때 세금을 내는 것이라서 어디서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한국에서 결국 그것을 살려면 수익화를 해서 그 현금을 써야 되니까 이것에 대한 세금은 이제 사실상 무조건적으로 적용을 받게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가장 무서운 증빙이 되겠지요. 이제 해외의 거래소에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막 알트코인 막 100가지 종류 막 이렇게 작게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내가 스스로 다 정리를 하고 개인 지갑에 있는 것도 내가 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서 2027년부터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잃었는지를 내가 스스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래소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한 것들, 요런 것들 어차피 정부는 모르니까 이것이 비트코인의 탈중앙화다 요렇게 나대다가 언젠가 내가 이것을 현금화 한 다음에 현금을 쓰면 모르지만 내가 이 현금을 가지고 어떤 경제 활동을 하다가 걸리게 되면 그때부터 증빙해라 라고 등기가 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세금 룰은 1년씩 이렇게 끊어서 세금을 하게 되지만 이게 한 5년 있다가 너 최근 1년 거를 봤더니 너가 현금을 그냥 함부로 쓰고 있던데 이거 아무리 봐도 너가 직업이 없으니까 또는 네 연봉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네가 쓴 돈이 연봉보다 넘어. 그러면 너 이거 코인으로 번 걸로 확인이 된다. 그러면 지난 5년간 코인으로 벌었던 거 다 증빙해라. 이런 식으로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이렇게 치면 그때부터 소명해야 되는 건 네 책임이기 때문에 네가 지난 5년간 제가 코인을 얼마 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그냥 벌었던 거 다 기라고 인정이 됩니다. 다 네가 다 100% 벌었던 걸로 해서 거기에 가산세까지 붙여서 내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한번 정부에게 싸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세금을 붙게 되면 가상이긴 하지만 이제 자산이잖아요. 자산이니까 세금을 붙이게 되는 것이라서 없어질 거다라는 조롱은 뭐 어차피 계속 하겠지만 좀 이제 힘을 잃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자산이라고 정부에서 민국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이제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이제 반대로 이제 세금을 내게 되니까 이제 정치권에 이것을 사용하는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거래소로 대표되는 기관들이 지금 뭐 코인을 안전하게,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뭐 본인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정기적인 업데이트도 하고 정기적인 뭐 실사도 받는다고 하고 뭐 한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슴으로 오지는 않잖아요. 이 코인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이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뭐 회사라면 뭐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코인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뒷돈 받고 그냥 상장해 주는 거 아니냐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기는 것이기 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가깝게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뭐 그렇다고 주식도 모든 것을 다 점검한다고 작전 세력이 작전하지 않고 거기에 상장돼 있는 모든 회사들이 다 상장사만큼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코인이 뭐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이 시스템을 더 섬세하게 국가에서 관리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신뢰를 100%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세금 내는 큰 소리는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받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이 채굴했던 비트를 사서 이제 개인 지갑에다가 바로 넣은 다음에 그리고 수년에서 뭐 수십 년 후에 10년 후에 개인에게 넘겨서 이것을 팔아서 제가 이거 거래소에 올려서 거래소에서 현금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다시 또 개인에게 넘긴 다음에 그 개인에게 현금을 받아서 내가 이 받은 현금을 현금 영수증하지 않고 현금을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이 세금을 이제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정도의 큰 현금을 이게 뭐 2, 30만 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 정도의 큰 현금을 어디서 쓸 수가 있겠는가? 내가 물론 뭐 슈퍼에서 몇만 원씩 이렇게 나눠서 산다고 하면은 살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금액이 커지면 제가 개인에게 현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과연 현금을 들고 있을까? 이게 수년에서 수십 년 후에 지금도 저는 이제 뭐 1,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는 가끔 보지만 1,000원짜리나 5,000원짜리는 이제 거의 볼 일이 없는데 몇 년 후에 내가 개인 지갑에 꽁꽁 넣어놨던 어디에도 공개되어 있지 않는 이 비트코인을 내가 현금화를 뭐 1,000만 원어치라든 1억 원어치를 하려고 할 때 그럼 그 사람이 현금을 1억 원어치를 들고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갖고 있겠느냐를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산다는 전제하에 이것이 피하는 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몇 번은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데 실수로 제가 뭐 어떤 가게에서 100만 원어치 물건을 샀는데 거기서 실수로 현금 영수증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사는데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100만 원짜리 현금 영수증을 했다라고 해서 국세청이 이것을 만약에 바라본다면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증빙해라 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씁쓸해지게 되는 것이죠. 국세청에서 세금을 확인하는 게 증빙하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냥 너 정도 상황에 너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1년에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왜 안 내니? 이런 식으로 칠 수도 있어요. 이 업종이라든지 개인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실제로 하진 않지만 나중에 내가 뭐 비트코인으로 10억, 100억씩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치면 이것을 현금화하고 하다가 국세청에서 걸려서 제 주민등록번호를 찍었는데 이 사람이 10년 동안 수입이 없고 지출도 없어. 그러면 그때 너의 모든 경제 기록을 소명하라 이런 식으로 올 것을 생각하면 결국에 한국에서는 세금을 피할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쓸데없는 사유까지 해보게 됩니다.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27년 1월부터 이제 6개월 있다가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이 29년으로 만약에 2년이 더 미뤄지든 아니면 한 번 더 미뤄져서 31년으로 가든 어차피 한국에서는 올 세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준도 22%가 좀 많다라고는 하지만 뭐 윗분들이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그냥 뭐로 기준으로 할까? 세금을 안 내기는 것이긴 한데 뭐로 기준으로 할까라고 하는데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면 부동산은 공제를 너무 많이 해줘서 뭐 세금이 없죠. 부동산 세금은 없기 때문에 그럼 만만하게 해외 주식이니까 그냥 해외 주식이랑 맞춰갖고 뭐 공제 250만 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뭐 어쨌든 어차피 올 것이었다. 그래서 뭐 억울하다라는 생각보다는 이게 억울하면 내가 코인으로 번 돈을 아무것도 해주는 것 없이 나라에서 22% 가져가는 것이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 때문에 억울한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근로자의 세금보다 부동산의 세금이 적은 것이 이게 더 억울하고 이게 더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건 어차피 내가 지금 올해 낼 것도 아니고 미래에 내가 날 거니까 좀 뭐 화나가 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뭐 받아들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가 됐든 몇십 년 후가 됐든 몇 년 후가 됐든 어차피 나중에는 보유세도 내게 될 것이에요. 이게 자산이라고 이미 시작을 했잖아요. 가상이지만 어쨌든 자산이니까 그러면 결국 보유세도 내게 돼야 될 것이고 비트코인이 추후에 10억이 가고 20억이 가고 50억이 가고 그렇게 되면 이 한국의 부동산을 뛰어넘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보유세를 받아야 한다라고 다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정치권은 그렇게 움직이게 될 것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어차피 피아트 스탠다드가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인구 밀집은 더 높아지고 세금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상단의 세금은 지금보다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억울하여서 만든 문재인도 열받게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없애지 않는 윤석열도 열받고 그 다음에 이재명도 열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연금 냈던 것도 다 환급받고 그냥 이민 가면 되죠. 코인에 대한 과세가 한동안 없을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그 나라의 영주권을 따든 뭐 시민권을 따든 뭐 거시기를 하든 뭐 어떻게든 해서 이민을 가면은 뭐 해결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도 빨리 결정해야 되는 게 이제 코인 과세는 문재인 아저씨가 만들었지만 주식에 대한 국외전출세는 또 박근혜 아줌마가 만드셨죠. 그래서 이민 갈 때 네가 들고 있는 주식을 현금화하지 않았어도 잠정적인 세금, 네가 지금 그것을 판다라고 가정했으면 네가 곧 벌게 될 그것을 미리 세금을 내고 가게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것도 몇 년 후에는 어차피 코인이 정확하게 아니지만 가상자산에
자산에도 결국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코인으로 많은 돈을 번 사람이 다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다수가 그것을 원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이제 요 사안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다라고 하겠고, 지난 5년간 비트코인이 한 140% 정도 오랐나요? 코스피랑 비슷하네요. 오히려 더 거시기한 건 아무리 비트코인이 지금 불장이 아니라고 하고 겨울이라고는 하지만 빨리빨리 올랐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너무 거시기하다. 지금 9천만 원도 깨진 것 같네요.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냥 한번 오늘 세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 더 중요한 것은 세금 낼 걱정할 수 있을 만큼 더 많이 우리가 코인을 올바르게 저축을 해서 그때까지 살아내는 것, 2035년 이상까지 그 이후까지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비트코인 가상자산 세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